자, 오늘부터 확률과 통계 처음으로 들어가는데요. 확률과 통계는 크게 그 세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순열과 조합, 이를테면 이제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확률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통계가 있어요. 자, 이 세 가지의 대단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순열과 조합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이 경우의 수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 순열 조합을 합쳐서 부르는 말입니다.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우리가 순열로 구하는 경우가 있고 조합으로 구하는 경우가 있고 이제 그런 거죠. 자, 먼저 이제 기본적인 용어를 좀 하나 알아야 되는데요. 시행이라는 말이 있어. 시행. 영어로 트라이얼이라고 한단 말이야. 이 시행은 뭐냐면 일종의 실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행할 수 있는 실험. 근데 그 결과가 이제 우연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죠. 예를 들면 동전이나 주사위 던지는 것,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시행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 이벤트라고 하는데 시행의 결과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동전을 던졌다. 그러면 그 결과는 뭐가 나오냐? 앞면 아니면 뒷면이 나오는 거죠. 앞면을 헤드, 뒷면을 테일이라고 그래요. 자, 주사위를 던졌다. 그럼 그건 몇 가지 경우가 나옵니까? 총 6가지 경우가 나오죠. 6가지의 사건 중에 어느 하나가 나옵니다. 1에서부터 6까지 자연수 중에 어느 하나가 나오는 거죠. 그 각각을 사건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는 던져봐야 하는 거지. 우연에 의해서 좌우되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용어를 일단 먼저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뒤에 이제 확률에 가면 좀 더 자세히 나오겠지만 일단 이 경우의 수를 할 때도 이 개념은 좀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우의 수라고 하는 게 결국 이 사건이 총 몇 가지인가, 그거를 따지는 것이 바로 이 경우의 수고요. 경우의 수를 구하는 데 있어서 큰 법칙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단원에서 나오는 합의 법칙, 그리고 다음 단원에서 나오는 곱의 법칙,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써서 사건의 개수인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죠. 어떤 시행을 했을 때 나타나는 사건의 가지수를 우리가 경우의 수라고 부르는 거죠. 특히 이 곱의 법칙을 어떻게 활용하는가를 구분해 놓은 것이 바로 순열과 조합입니다. 그러니까 별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을 적절히 활용해서 우리가 경우의 수를 구한다 하는 것이 이 확률과 통계라는 책의 첫 번째 대단원에서 우리가 하는 짓입니다. 자, 일단 개념을 알았으면은 합의 법칙이 뭔가를 먼저 얘기를 해봅시다. 교재에 보면 이런 예가 나와요. 흰색 주사위, 그 다음에 파란색 주사위, 두 종류의 주사위가 있는데 이 두 개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4가 되는 경우 또는 9가 되는 경우를 한번 우리가 구해보자. 그런 예가 나옵니다.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될까? 어떤 사건이 일어날까? 자, 이런 결과가 나타나겠죠. 이게 주사위 모형을 지금 그려놨는데 눈의 수의 합이 4인 경우는 흰 것이 1, 파란 것이 3, 흰 게 2, 파란 것도 2, 흰 게 셋, 파란 거 하나, 1, 3, 2, 2, 3, 1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다 합이 4가 되는 경우죠. 1, 3과 3, 1은 다르죠. 그죠? 흰 게 하나냐 3이냐 그것이 이제 구분이 되니까 다르게 나옵니다. 그리고 눈의 수의 합이 9인 경우도 이렇게 총 4가지가 있을 거다. 그래서 4인 경우가 지금 3가지 경우가 나오고요. 9인 경우가 4가지 경우가 나온다. 그러면 4 또는 9 4 또는 9의 눈이 나오는 경우는 총 몇 가지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요 각각의 경우의 수를 더해서 총 7가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각 사건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더해서
이거 또는 이거. 그러니까 A라는 사건, B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합의 법칙입니다. 말하자면 더해서 구한다, 이제 이런 거죠. 자, 중학교 2학년 때 우리가 이 경우의 수와 확률이라는 단원에서 이미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4이면서 동시에 9인 경우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당연하죠? 4면 4고 9면 9지. 주사위 두 개 동시에 던졌을 때 4도 되고 합이 9도 되고 이런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더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똑같은 여기도 속하고 여기도 속하는 그런 사건이 나타난다 그러면 이렇게 단순히 더해서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뒤에 가서 자세히 나올 거고요. 일단은 합의 법칙이라는 것은 두 사건의 경우의 수를 더해서 두 사건이 얘 또는 얘, 이 사건 또는 저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죠. 자, 여기까지는 다 아는 내용일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교재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 한 가지만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지금 합의 법칙을 두 사건 A와 B가 있는데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가지,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가지일 때 두 사건 A 또는 B, 사건 A 또는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두 경우의 수를 합친 것이다. 이게 비단 그 두 가지 사건이 아니고요. 세 가지 사건에 대해서도 우리가 각각의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PQR이라고 할 때 A 또는 B 또는 C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PQR을 합쳐서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전제 조건이 뭐냐면 어느 두 사건도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데 A 사건에도 속하고 B 사건에도 해당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 A, B, C 어떤 경우에도. 그러니까 A라는 사건이 일어나면 B나 C는 절대 일어나지 않고 B가 일어나면 A와 C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그런 경우일 때 우리가 이 합의 법칙을 쓸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건 합의 법칙을 쓸 때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돼요. 자, 그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경우의 수와 집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예가 있어요. 우리 교재에 있는 예를 그대로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예냐 하면 1부터 15까지의 숫자가 적혀져 있는 카드가 15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장을 딱 뽑았어. 그랬을 때 2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우리가 사건 A라고 부르고요.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사건 B라고 이름을 지읍시다.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마치 집합처럼 부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합에 들어있는 원소, 집합이라는 건 원소들의 모임이잖아. 집합에 들어있는 그 원소들이 결국 뭐냐 하면 2의 배수라는 사건 하나하나를 구성하는 개별 사건들이라는 거지. 이걸 근원 사건이라고도 그럽니다. 자, 2의 배수 어떤 게 있어요? 2, 4, 6, 8, 뭐 짝수죠? 10, 12, 14. 자, 1에서부터 15까지니까 여기서 끝날 겁니다.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7개의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바로 2의 배수가 일어나는 2의 배수라는 그 숫자가 뽑히는 사건 A가 되는 거죠. 자, 3의 배수가 뽑혔다라는 사건을 우리가 B라고 한다 그러면 그 B라는 사건은 어떤 사건들로 또 이루어져 있습니까? 이런 사건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그 집합으로 우리가 이 사건을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제 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자. 우리가 집합이라는 건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참 편하잖아. 그러면 여기 재밌는 게 A와 B 두 사건에 공통으로 포함되어 있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근원 사건들이 있어요. 바로 뭐가 되냐면 6의 배수가 그렇죠. 2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3의 배수다 보니까 6의 배수는 이 두 가지 사건에 같이 속합니다. 즉 교집합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6, 12 이렇게 들어가고 나머지 애들은 이렇게 들어가겠지. 이렇게. 자,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3, 6하고 12 빼니까 3, 9, 15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럼 우리가 A 또는 B라는 사건, A 사건이 일어나거나 또는 B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총 몇 가지냐라고 했을 때 이건 결국 뭘 구하는 게 되냐면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를 구하는 문제가 됩니다. 자, A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면 7개고요. B의 원소의 개수가
5개란 말이죠. 그럼 2개 더하면 합의 법칙에 의해서 2개를 더하면 12가지인데 사실은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교집합을 한번 빼줘야 되죠. 여기 있는 걸 한 번씩만 카운트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7 플러스 5 마이너스 2가 돼서 10가지를 답이라고 해야 됩니다. 12가지가 아닌 거죠. 자, 그래서 합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변형을 해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위에서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A하고 B가 두 사건이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없을 때, 즉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이 없을 때, 즉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배반이라고 그러죠. 이걸 배반 사건이라고 합니다. 서로 이렇게 A와 B가 서로 이제 배반 사건일 때는 그냥 더하기만 하면 되죠. 요 부분이 0일 테니까. 그러나 이게 지금 우리 얘처럼 이 겹치는 부분이 있을 때, 즉 교집합이 있을 때,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걸 한번 빼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A 또는 B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방법과 우리가 원리가 똑같다.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꼭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에서는 이제 합의 법칙과 집합이라고 해서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즉 배반일 때를 얘기하는 거죠. 두 사건 A, B가 일어난 경우의 수를 각각 NA, NB라고 하면 이건 우리가 이제 다 그 집합에서 공부했던 내용인데 여기서는 이제 A, B가 집합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건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집합으로 그러니까 근원 사건들의 집합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바로 사건이 몇 개인가는 경우의 수를 나타내는 걸로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난 경우의 수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형태로 할 수 있는데 원래는 요 뒤에 뭐가 있습니까? 원래는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는 게 하나 들어있지만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요 부분이 0이 돼버리기 때문에 딱 요것만 쓴 거죠. 원래는 이것까지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네, 되시겠죠? 한 가지 더 알아보면 자, 우리가 여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여사건. 이건 뭡니까? 어떤 사건 A가 있으면 그 A가 일어나지 않는 걸 얘기하죠. 그럼 이건 집합으로 얘기하면 뭐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A의 여사건은 바로 A의 여집합에 해당하는 개념입니다. 똑같아요. 개념이. 그래서 어떤 사건 A에 대해서 사건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사건 A의 여사건이라고 하고 이렇게 표현한다. 여집합하고 같이 표현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여사건의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냐? 사건 A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의 수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빼준 것이 된다. 이것이 바로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거랑 동일한 그런 원리죠. 자, 전체 경우의 수에서 A 사건의 경우의 수를 빼므로써 A 여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것. 이게 바로 여집합의 원소 구하는 거랑 같은 원리입니다. 뭐 구체적인 설명이 더 필요 없겠죠? 여러분이 다 이미 예전에 한 번씩 다 해봤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것들을 여기서 한번 이렇게 쭉 복습해보는 그 정도로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필수 예제를 좀 풀어볼 텐데요. 그 전에 확인 코너에 있는 문제는 꼭 하고 넘어가세요. 자, 필수 예제 1번.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5의 배수 또는 6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합의 법칙을 연습하라는 거죠. 근데 5의 배수가 되는 경우랑 6의 배수가 되는 경우는 완전히 서로 다른 경우죠. 5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6의 배수가 될 수는 없으니까요. 따라서 5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와 6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단순히 더하기만 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5의 배수 또는 6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가 됩니다. 또는 이라는 말에 주목해야 되겠죠, 우리는. 자, 그래서 5의 배수가 되는 건 뭐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라고 했으니까 A, B 이렇게 넣습니다. 그러면은 주사위 A가 1이 나오고 얘가 4가 나오는 경우부터 시작해서 경우를 따져보면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이게 이제 5가 나오는 경우였습니다. 근데 나오는 수의 합이 5의 배수니까 굳이 5가 아니라 5의 배수, 2배수인 10이 돼도 됩니다. 자, 근데 10이 되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5가 되는 경우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10이 되는 경우는 1, 9 같은 건 안 되겠죠? 주사위는 6가지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4, 6, 그 다음에 5, 5, 그리고
그리고 6, 4. 이 4, 6과 6, 4는 다르죠. 위치가 바뀌면 다른 겁니다. 지금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그러면 합쳐서 총 몇 가지입니까? 네 가지, 세 가지니까 총 7가지가 있죠. 5의 배수가 되는 경우 7가지. 15도 물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은 끽해봐야 6, 6 해가지고 12까지밖에 못 가니까 15는 하나만 하죠. 자, 6의 배수가 되는 경우는 6과 12가 있습니다. 6하고 12, 그죠? 뭐 12는 보나마나 뭐 6, 6밖에 없죠. 두 주사위가 있다고 할 때 6이 되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겠어요? 1, 5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 다음에 2, 4. 요거 하나 느리고 하나 줄이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1, 2, 3, 4, 5까지 갈 수 있겠네요. 얘는 5, 4, 3, 2, 1. 여기 쓰면 좀 편할지 모르겠어. 그래서 5개 한 개니까 6가지가 있고 전체적으로는 얘 또는 얘니까 13가지가 있다. 자, 합의 법칙을 지금 3번을 써서 구하게 됩니다. 자, 그 아래 있는 유제로 연습해 보시고 필수 예제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예제 2번입니다. 1에서 100까지의 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100장의 카드에서 한 장을 뽑을 때 다음 경우의 수를 구해라. 1번은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 자, 2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뭐 2, 4, 6, 8 이런 식으로 쭉 가면 이건 짝수들이 다 가능한 거죠. 그래서 50개가 있습니다. 50개. 금방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3의 배수는 3, 6, 9 해가지고 어디까지 갈까요? 100에 가장 가까운 3의 배수는 99가 있겠죠. 자, 이건 몇 개일까요? 이런 거 셀 때 이거는 3 곱하기 1에서 3 곱하기 33까지니까 33개다. 이렇게 셀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6 같은 경우 그죠? 여기서도 카운트 되고 여기서도 카운트가 되었죠. 2번 세졌습니다. 한 번씩만 세야 되겠죠. 100개의 숫자 중에서. 그래서 6의 배수를 빼야 됩니다. 6의 배수. 2와 3의 사실은 최소 공배수인 거죠. 그거는 6, 12, 18 이렇게 나가겠죠. 그래서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96까지 갈 겁니다. 6 곱하기 1에서 6 곱하기 16까지 총 16개군요. 따라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요거 두 개를 더해서 83개 빼기 16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두 번씩 센 건 한 번 빼줘야 될 테니까. 그래서 7되고 얘는 6이고 그래서 67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쉽죠? 자, 두 번째 144와 서로 소인수가 나오는 경우. 서로 소라고 하는 거는 1 외에는 공약수가 없는 거죠. 즉 최대 공약수가 1인 상황입니다. 두 수에. 근데 144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건 12의 제곱이에요. 근데 12라고 하는 거는 소인수분해를 해보면 2가 2개, 3이 하나인 수 아닙니까? 그거의 제곱이니까 얘는 뭡니까? 2의 4승 3의 제곱. 즉 2가 4개, 3이 2개 있다. 그러니까 2하고 3으로만 사실 구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몇 승이냐 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144를 구성하는 소인수가 2 또는 3. 그럼 얘네들을 피해야 됩니다. 그러면 2의 배수도 아니고 3의 배수도 아닌 거니까 요건 우리가 따질 때 이렇게 따지면 돼요. 예를 들어서 2의 배수, 2배수 그 다음에 3의 배수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구하는 건 이거 제외한 나머지 전체 아닙니까? 그죠? 전체 1에서부터 100까지 전체 중에서 요걸 뺀 나머지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여기요. 그죠? 그럼 이건 어떻게 구할 것인가? 2의 배수와 3의 배수의 지금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100에서 빼면 됩니다. 근데 아까 저기 1번에서 말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구해놓은 게 요게 67개라고 구해놓은 거예요. 요 67개. 그러면 이 밖에 있는 건 자연적으로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 있는 거는 100에서 67개 빼니까 33개가 되겠죠. 그래서 1번을 풀면 2번은 자동으로 풀리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유지 해보고 다음 문제로 가십시오. 자, 예제 3번은 수형도라는 것을 이용하는 방법을 한번 연습해 봅니다. 이 수형도라는 건 뭐냐면 경우의 수를 그림으로 나타내서 다 구하는 겁니다. 자, A, B, C가 각각 적힌 세 종류의 카드가 있는데 A가 적힌 카드가 2장, B가 적힌 카드가 2장, C가 적힌 카드는 한 장밖에 없다.
그러니까 총 5장이죠. 이 중에서 3장을 택하여 일렬로 배열하여 만들 수 있는 3자리 문자의 개수를 구해라. 그럼 맨 첫 자리에 오는 게 있고요. 두 번째 자리에 오는 게 있고 세 번째 자리에 오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A가 올 수 있죠. 첫 번째 B가 올 수 있죠. 첫 번째 C가 올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는 거는 이 첫 번째 A가 왔기 때문에 자, 두 번째도 역시 또 A가 올 수 있어요. 세 번째는 A가 올 수 있습니까? 세 번째는 A가 이미 2장 다 썼으니까 세 번째는 B 또는 C가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지를 뻗어서 나타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모두 세주는 방법을 우리가 수형도라고 합니다. 자, 순서에 따라서 A, B, C 순서에 따라서 차례로 하나씩 다 구해보는 거죠. 만약에 첫 번째 A로 유지한 채로 두 번째 A가 아니라 또 뭐가 나올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B도 나올 수 있고 사실은 C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A만 따져본 건데요. 만약에 두 번째 B가 나왔다 그러면 세 번째 나올 수 있는 건 지금 A 한 장, B 한 장 썼으니까 그죠? 남아있는 건 A, B, C 각각 한 장씩 남아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경우에는 A, B, C가 다 올 수 있습니다. 됐죠? 만약에 두 번째 C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뭡니까? A 한 번 썼고 C 한 번 쓴 상황이니까 B가 2장 남아있고요. 그럼 B가 이제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도 한 장 남아있기 때문에 또 A가 이렇게 오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C는 올 수 없죠. 그래서 첫 번째를 A라는 카드로 우리가 배열을 했을 때 나머지 경우들을 이렇게 쭉 수형도로 나열해 보면 총 몇 가지입니까? 총 7가지가 된다라는 것을 쓸 수가 있죠. 자, 두 번째는 좀 다른 색으로 볼까요? B를 맨 처음에 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 근데 말이죠. 이거는 여러분이 또 이런 식으로 세볼 수 있지만 굳이 따로 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A하고 B는 입장이 똑같아요. 똑같이 2장씩 있지 않습니까? 그럼 A를 먼저 시작한 거랑 B를 먼저 시작한 거랑 뭐가 다르겠어? A하고 B하고 입장이 똑같은데. 그래서 이것도 아마 보나마나 7가지가 나올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따로 세보지 않아도 A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구할 수가 있다. 그러나 C 같은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이건 A, B와 입장이 다르죠. 그래서 이거는 따로 다 해봐야 됩니다. C가 맨 처음에 왔을 때 두 번째 올 수 있는 것은 A 아니면 B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건 뭡니까? 역시 A가 오더라도 A 한 번 더 올 수 있어요. A가 2장이니까. 그 다음에 B도 당연히 올 수 있죠. 모든 카드를 다 써야 되는 게 아니니까 3장만 쓰면 되는 거예요. 역시 B가 올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총 몇 가지입니까? 4가지가 올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뭐야? A가 오거나 B가 오거나 C가 처음에 오는 것이 각각 서로 말하자면 배반이죠. 그래서 이걸 각각 더하기만 하면 됩니다. 7 더하기 7 더하기 4를 해서 총 18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는 것을 합의 법칙으로 구할 수가 있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그 안에서 몇 가지 경우가 나오는가 하는 것은 수형도를 이용해서 구해야 됩니다. 이건 단순히 뭐 합의 법칙, 고의 법칙 한두 번만 써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A로 시작했을 때 혹은 B로 시작했을 때 7가지가 나온다는 것은 직접 수형도를 그려봐야만 알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되시겠죠? 자, 수형도로 구하는 것도 그 경우의 수를 구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노가다라 생각하고 무시하면 안 되고요. 꼭 여러분이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밑에 유지해보고 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예제 4번인데요. 이것도 이제 3번과 마찬가지로 수형도의 개념을 생각해서 노가다로 다 구하면 됩니다. 방정식 이거를 만족하는 세 자연수 A, B, C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는데 일명 부정방정식의 해의 개수죠. 부정방정식이라는 것은 지금 식의 개수에 비해서 이 문자의 개수가 많아서 답이 하나로 딱 정해지지 않는 경우를 얘기하죠. 무수히 많은데 자연수란 조건 때문에 무수히 많지는 않고 유한계로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일이 다 구해보는데 여기서 요령은 이 개수, 곱해져 있는 이 개수가 문자에 곱해져 있는 개수가 큰 거를 기준으로 하는 게 좀 그 노가다 작업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작은 걸 기준으로 하지 말고 큰 걸 기준으로 해야 숫자가들이 펑펑 커져서 그거를 이제 따지기가 좀 쉬워진다고. 그래서 C를 기준으로 할게요. C에 곱해지는 3이 제일 크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C가 1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C가 1이다 그러면 C가 1인 경우는 2A 플러스 B가 11이 되는 경우를 찾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세요. 이제 A하고 B를 놓고 봐서는 또 A가 개수가 큰 셈이니까 A를 기준으로 하면 A가 이제 0은 안 되고 1부터 시작해요. 그러면 뭐야? B는 뭐가 됩니까? 9가 되죠. 그리고 A가 이제 2가 되면 4가 되니까 얘는 7이 되고. 그러니까 A가 하나 늘어날수록 B는 2개씩 줄어들어요. 그러면 얘가 3이 되면 얘는 뭐야? 5가 되고 4가 되면 3이 되고 5가 되면 1이 될 텐데 얘가 6이 돼버리면 말이죠. B가 음수가 돼야 되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총 5가지입니다. 이때 C는 1이에요. 그래서 1, 9, 1.
271, 351 이렇게 순서쌍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지금 개수만 세면 되니까 이거 5가지가 있다. 자, 그 다음에 C가 2인 경우도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2A 플러스 B가 어떻게 돼요? C가 2면 이게 6이 돼버리니까 넘어가면 6이 빠져서 8. 2A 플러스 B가 8 되는 경우의 수를 또 마찬가지로 따져주면 됩니다. 그럼 얘가 1일 때 어떻게 됩니까? 6이고 얘가 하나 늘어날수록 얘는 2개씩 줄어들게 된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 얘가 4면 얘가 0이어야 되는데 0은 자연수 아니니까 요 3가지밖에 없겠죠. 예. 자, 되겠습니까? C가 3인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3이면 9니까 넘어가면 5. 그래서 2A 플러스 B가 5가 되는 경우를 따져주면 된다. 그럼 요거는 A가 1일 때 B가 3, A가 2일 때 B가 1인 거 딱 2가지밖에 없네요. 그죠? 그래서 5 더하기 3 더하기 2 해서 총 10가지가 있다. 왜냐면 얘네들 각각 다 배반이죠. 그러니까 합의 법칙으로 더해주면 됩니다. C가 1이면서 동시에 1일 수는 없으니까 얘 따로 얘 따로 얘 따로 얘 또는 얘니까요.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수영도 하는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자, 밑에 유제 2개 있는 거 꼭 해보시고 5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5번은요. 좀 전에 했던 부정방정식 문제와 거의 비슷합니다. 부등식의 경우의 수인데요. 자, 근데 의미 아닌 정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수긴 정수인데 0도 포함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했던 것처럼 그 개수가 큰 거, 즉 y를 기준으로 합시다. 근데 y가 이제 1이 아니라 0부터 가능한 거죠. 만약에 y가 0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다 없어지니까 x가 7보다 작다 해서 이때 x는 뭐야? 의미한 정수니까 0에서부터 7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얘가 7이 돼버리면 이 등호가 돼야 되니까 안 되죠. 그래서 0부터 6까지 가능합니다. y가 이제 1이면 어떻게 돼? 얘가 2가 되니까 넘어가서 x가 5보다 작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5보다 작으니까 0에서부터 4까지 가능하고요. y가 2인 경우 이렇게 이제 하나씩 또 다 노가다로 세보는 거죠. 이때는 x가 이제 3보다 작은 거니까 0에서 2까지만 가능하겠죠. 그래서 y가 3인 경우까지 우리가 따져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x가 뭐야? 얘가 3이면 6이니까 넘어가면 x가 1보다 작다. 0 하나밖에 없네요. 그러면 더 따질 필요 없겠죠. 왜냐면 이제 y가 4가 되면 이게 8이 돼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음아닌 정수를 세야 되는데 그런 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따져보면 됩니다. 요거 7가지, 요거 5가지, 3가지, 1가지죠. 그래서 총 몇 가지입니까? 16가지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구해줄 수가 있죠. 예제 4번하고 상당히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밑에 유제 2개 꼭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단원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별로 어렵지 않죠? 이거 다 예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중학교 때 기억만 하고 있다 그러면은 크게 어려움이 없었을 걸로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